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한국인을 위한 특강입니다. 특강에 들어가기 앞서 저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십수년 또는 수십 년을 학습해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하지 못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할 때 우리말 서술에 따라 정확하게 6가지 수천만 영어 문장은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체계화해서요. 6PA라는 명칭을 주었고요. 이 6PA만 단시간 안에 학생들은 이틀, 15시간, 어른들은 한 달 정도의 집중적인 학습이면 문법을 겸해서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될 수 있는 절대영어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책을 출간했고요. 2013년도에는 한국인을 위한 절대영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한국인을 위한 김양섭 절대영어 출간했고요. 2018년도에는 CBS 빠른 영어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6PA 절대영어의 6PA를 연습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마도 성경을 주제별 문답 대화식으로 구성을 해서 5권의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어학습의 아마도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이해 위주로 해서 말은 정작 못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00일 강좌, 100일 통해서 100일이면 한국말을 굉장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절대 한국어를 1, 2, 3권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든 국어든 성경이든 각 분야의 논문 박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명예 영문학 박사, 그리고 명예 신학 박사, 명예 국문학 박사, 그리고 합쳐서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절대영어, 성경 절대영어, 그리고 절대한국어 모두 한국의 국격을 굉장히 높였다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명품 인증제를 각각 받았고요. 또 절대영어는 그 교수안을 특허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국어가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시청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다양한 언어를 접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고 있는 매개체인 한국어가 우리가 접하는 가장 첫 번째 언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우리는 외국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제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영어를 제외하고 배우게 되는 언어를 제2 외국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2021년 올해는 한국어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배우는 제2 외국어가 된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올해 수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올해부터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한류 열풍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세계 각국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 39개국 약 1,7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말했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 43개국 1,800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45개국 2,000개 학교에서 한국어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며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참 신기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뿌듯함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어를 제1 외국어 혹은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국가들의 인구수를 더해보면 거의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움직임에 가장 먼저 시동을 건 국가는 약 14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인데요. 인도는 지난해 7월 28년 만에 교육정책을 개정하며 한국어를 인도 정규교육 과정의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처음 채택했습니다. 인도가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지만 다음 소개해드릴 나라는 한국어를 제1 외국어에 놓았는데요. 올해부터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는 약 1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베트남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요즘 베트남 정부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일찍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는 약 1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불공국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의 한류 열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한류를 이끄는 K-팝과 한국 영화 및 드라마, 한식 등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이 한국어 학습 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기를 반영하듯 러시아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한국어를 초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교과서 개발과 검, 인정심사 등이 끝나는 대로 현지 학교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 혹은 제2외국어로 채택이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의 언어가 내 나라의 제2외국어가 된다는 게 너무 좋아. 한국어는 미래는 세계 공용어가 될 거야. 한국은 정말 대처 불가능한 국가야. 이렇듯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배우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 다음에 세계 석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어를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자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어,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 한국어를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또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가장 좋은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글을 쓰는 게 어떨까요? 독일의 공영 라디오 도이칠란드풍크 노바에 따르면 문자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독일의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의 플로리안 쿨마스 교수는 독일 다임러벤츠 파운데이션의 초청 강의에서 엄밀히 말해 언어와 문자는 두 가지 다른 매체인데 그 모두를 감안할 때 한글은 최상의 문자라 극찬하며 한글이 가진 우수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시드니 대학의 언어학과 부교수인 리사 림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은 자신의 칼럼에서 15세기 세종대왕에 의해 한글이 만들어진 후 수세기 동안 이 언어는 한국이 거의 100%에 가까운 문맹 퇴치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논리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은 이 군주의 많은 업적 중 하나일 뿐이라 극찬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10월 9일은 한국의 한글날로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고 북한도 이와 비슷하게 조선글날이란 이름의 국경일이 있으며 한글은 언어적, 사회적 이유로 훌륭한 문자라 설명하면서 한글이 도입되기 이전 1446년까지만 해도 기원전 1세기경에 만들어진 중국의 한자만 있어 문자는 학자나 부유층, 상류층의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에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세종대왕이 이 모든 것을 재위기간 동안 바꾸어 놓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이 한국의 농업을 위한 달력을 개발하고 토종작물과 치료법이 담긴 백과사전을 개발하였지만 광범위한 문맹이 지역의 지식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한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설명하는데요. 이를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 명명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의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된 문자이지만 한자에 대한 뿌리 깊은 문학적 유산과 엘리트들의 반발로 세종시대에는 한글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5세기가 지난 후 한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던 점을 설명하는 그녀는 세종대왕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세종대왕은 효율적인 문자를 만든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언어 민주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점에도 주목하면서 1945년까지만 해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한국인이 22%밖에 되지 않았으나 7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문해율이 거의 100%로 증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설명합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문해력 향상의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세계가 한글을 사랑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어느덧 세종학당이 76개국 213개소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면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한국이 빌보드 차트 1위와 오스카에서의 성공 이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획기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어가 막상 쉬울 듯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막상 배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또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국어의 기본 알파벳을 배워 읽는 것은 하루만 해도 가능할 만큼 쉽지만 진정한 독해, 문법, 말하기, 듣기 등은 그 어느 나라의 언어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I think the characters are pretty easy to remember. It's hard to know how to pronounce all of them, and especially when they're combined. But Definitely the alphabets, learning those are easy. The hardest part is the sentence structure because the verbs are placed at the end of the sentence, and that's very different from English where it's placed in the middle. So I love and what's not easy is, I guess, learning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s and learning the grammar. But it should all come to me at some point. It was like at first it was kind of hard, and then after you started to learn the letters, you get used to it and it gets pretty easy. Challenging part is remembering it, and the easiest part for me is to read it. I could read it very well, but when it comes to memorizing each meaning, it's kind of struggling a little bit. 그 이유는 한국어가 비교 언어학적으로 고리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는 오직 한국어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언어 형태학적, 즉 문법적으로 보면 교차거에 해당되어 일본어적과 근형관계로 볼 수 있지만 비교 언어학적으로 보면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수많은 친족 언어들은 갈래가 비슷해서 서로 배울 때 고생이 덜하다고 합니다. 몇몇 언어는 사투리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배울 때는 함경도 사람이 전라도말을 배우는 수준의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워봤자 서울 사람이 제주말 배우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비슷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상당히 고생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마어마한 한국어의 열풍이 있고요. 그럼 그 한국어의 열풍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영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십수년, 수십 년 영어를 했죠. 근데 왜 영어를 못하죠? 절대 영어 특강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절대 영어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절대 한국어로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국인이요, 아무리 학습해도 영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왜 영어만 못할까요? 4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유럽 인터넷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는 못할까? 그러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산무현상이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몰랐던 거죠. 세 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 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없는 것은요, 학과 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배움이라는 것은요, 예능이든 뭐 연주든 운동이든 학과 습 있습니다. 학은 지식을 머리에 묻는 입력 과정이고요. 습은 머리에 묻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출력 과정인 겁니다. 논어에도 있죠. 학이 시습, 불력 열어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다른 겁니다. 학습은 하나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따릅니다. 자, 그러면 학과 습의 비율이 있을 거죠. 이상적인 비율이 뭘까요? 바이올린을 배우든 이상적인 비율이 몇 대 몇이면 좋을까요? 뭐 4대5, 5대5, 6대4, 4대6, 7대3, 3대7 아닙니다. 1대 99라는 걸 우리가 간과했던 거죠. 몰랐던 거죠. 뭐든지 배우면은 1대 90, 학이 1%라면 습은 99여야 됩니다. 체린이 40을 연주하려면 5년 동안 연습을 하지만 이론적인 학은 30분 분량도 합니다. 기초 이론을 다 뛴 애가 악보 12장 덩그러니 보는 것밖에 뭐가 있냐고요. 손흥민이 그렇게 월드 클래스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을 했습니까? 습을 몇 십수년 동안 습을 했던 거죠. 학이 어디 있습니까? 골프를 핸드 싱글 정도 치려고 그러면 5년 이상 연습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론적인 학은 30분 분량이 합니다. 구구단 한번 외쳐봐요. 7, 8이 56, 8, 8이 64. 지금 여러분들은 기적을 얘기한 거예요. 왜? 구구단 안 썼는데 어떻게 바로 체화가 된 거냐. 이 체화되려고 우리가 구구단 표 하나를 갖고도요.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3년 이상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영어 얘기를 해볼게요. 언어야말로 습인데 대한민국 영어의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토익 900점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나 말은 못합니다. 왜? 1% 학예 900을 받았거든요.
영어 학위 가진 분들이요. 100명 중에서 95명이 영어로 거의 말을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만 왜? 1% 학위를 받은 거죠. 그건 인정되죠. 그러나 99%의 습은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없던 거죠. 학위 없고 습이 있었고요. 근데 절대 영어는 습의 시스템으로 흐른다는 것은 절대 영어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없는 거는 그러면 절대 이제 습을 한다 하면 영어로 어떻게 습을 할까요?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 있어요. 구구단만 하면 셈이 되죠. 영어에서도요. 절대 영어에서 창안한 게 뭐죠?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6PA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한국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면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습을 해요? 그 방대한 영어를. 그러니까 결국은 습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없었던 게 대한민국 영어였던 거죠. 자, 이 산무가 중요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한국어와 연결되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아무리 학습해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거꾸로 해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는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럼 영어 시간에 뭐래요? 한글로 해석을 하죠. 이거는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죽을 때까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해야죠. 말이라는 것은 이건 거꾸로 버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영어로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즉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했어요? 안 했던 거죠. 자, 이게 절대 한국어와 바로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글에서 영어 이 부분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중학교 2학년만 나오면 이 정도 문장을 가지고 해석해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도 합니다. 우리말 그대로 갖다가 꽂으면 되죠. 왜 너의 얼굴 그렇게 더러워? 어디에 너 갔어 어제? 왜 너 울고 있니? 너 여행 갔어 유럽에? 왜 저 집 불탔니? 누가 말했어 너에게 오라고 여기에? 즉 영어에서 한글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됩니다. 영어에서 한글은 그런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에서 한글로 이해하는 거는 다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게요. 자, 이거를 영어로 말해봐 그러면 대한민국 97%가 어림이 됩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토익 900점 먹은 사람들 이것에 3개 이상 맞춘 사람 못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한글에서 영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모든 언어는요 말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흘러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됩니다. 왼쪽 걸 가져가면요.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오른쪽 걸 가져가면 어떤 한글인지 영어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자, 한국인 여러분, 왼쪽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오른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을 선택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한글에서 영어로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했어야 할 때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죠. 우리 이렇게 했나요? 안 했던 것이죠. 전혀 안 했던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안 했던 거예요. 영어를 뭐 한 거예요? 이해만 했던 거죠. 이거는요.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에서 한글로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거꾸로 했던 거죠.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인데 이 이치를 알면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미국인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영어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흐름으로 가르쳐야 되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해서는 안 될, 우리가 영어에서 헤맸던 걸 그대로 외국인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왼쪽 걸 선택을 하면 미국인 입장에서, 영어권 사람들이 입장에서 왼쪽 걸 선택하면 어떤 한국어든지 영어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오른쪽 걸 선택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한국어를 배우려는 소원이 뭐냐면 오른쪽 걸 가져가면 어떤 영어든지, 즉 자기네 말을 한국말로 말하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영어권 사람들, 영어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왼쪽을 선택할까요? 오른쪽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을 선택하죠.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한국말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공부를 했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르치는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가 헤맸던 것처럼 한국어에서 영어로 또는 한국어 속에다 그냥 파묻혀 놓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까 위에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한국어 굉장히 어렵다고요. 어렵죠. 왜요? 한국어는 비교 불가, 다른 언어하고 비교 불가,
언어입니다. 독특한 언어입니다. 유럽의 언어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언어를 하는 게 경상도에서 제주도 말 배우는 정도의 차이점이랍니다. 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특하면서 가장 우수한 언어는 한국어는 이거는 비교 불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물론 쉽게 정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영어권 외국어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절대로 한국어 교재로 하면 되고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흐르는 교재로 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절대 영어인 거죠. 즉 한국어를 말로 틀려고 그러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국어에서 영어나 한국어 교재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일까요? 한국어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인들과 같이 숨쉬고 싶고 한국의 그 어떤 어마어마한 재미있는 어떤 드라마들을 보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에 있어서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학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한국어에서는요, 한글로 돼 있거나 한글에서 영어의 흐름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절대 한국어는 유니크하게 영어에서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존 한국어와 절대 한국어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한국어는요, 지금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흐름이 있습니다. 절대 한국어는 영어에서 한국어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도 한국어 강사 양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뭘 가르칠까요?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 강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쓰지도 않는 어려운 문법들을 꼭 국문학 차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급을 매겨가지고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자격증 유무하고 상관없이 전혀 필요 없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곧 한국어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민족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교육을 다시 받을까요? 전혀 안 받죠. 적절한 교재만 선택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우리 한국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적절한 교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뭐하러 한국인한테 뭐하러 한국어를 가르칩니까? 몇백만 원 내고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근데 뭘 배우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절대 한국어에서는 한국인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한국어 강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절대 한국어는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부분을 각 나라 말로 바꾸면 이 또한 세계인을 위한 절대 한국어가 되는 거죠. 자, 세계 한국어 강사를 한번 볼게요. 영어권에서 한국어 강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원어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자가 한국어를 가르쳐야죠. 미국 사람 중에서 만약 한국어 강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미국인들한테 가르쳐주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한국어 강사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능력자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한국어 능력은 한국인은 한국어 능력은 똑같습니다.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어를 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어 강사 자격증만 따가지고 미국에 가서 뭘 가르칩니까? 그죠? 일본어에서 한국어 강사 있어요. 그러면 일본인 중에서, 원어민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치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이 가르친다면 일본어 능력자가 한국어를 가르치면 되는 거죠.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일본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사람 중에서 한국어 능력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선생 노릇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 중에서 베트남 능력자가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야죠. 얼마 전에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원장, 나 이제 할 것도 없는데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나 가르칠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럼 베트남 말 잘 아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아, 언어라는 것은 양국의 언어를 똑같이 아는 사람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원어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어 교육 못 시킵니다. 절대 못. 그래서 처음에 유정자들이 착각을 했던 그 부분을 착각했던 거예요. 절대 우리말을 모르는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아는 사람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다만 그 사람들은 스파링 파트너 정도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각 체급에 따라서 스파링을 하듯이 내 영어 실력을 한번 써먹어보는, 한번 해보는 대상 정도로만 쓰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한 거죠. 그래서 영어 마을 그렇게 많았던 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쇼만 보고 온 건데 영어 발전해 줄 수가 없는 거죠. 태국에서 한국어 강사한다. 그러면 태국인 중에서 한국어 능력자가 있으면 한국어 강사하면 되는 거죠. 만약 한국인이 한다면 태국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한국어에서는 이 절대 한국어 책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영어에서 한글로의 흐름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영어 부분만을 능수능란하게 내 걸로 만들면 이 책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영어권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또 동남아에서는 두 개 언어를 같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동남아에서는 영어도 배우고 싶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그러면 두 개 다 하면은 더 좋은 거죠. 지금부터 Kim's Absolute Korean KAK 김양섭 절대 한국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자, 김양섭 절대 한국어 브리핑은요, 영어 버전에 있는 부분과 똑같이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반드시 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만약에 발음에 대해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영어로. 영어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어권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단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문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Kim's Absolute Korean, KAK, has a triple structure. English, Korean and English alphabetic pronunciation symbols. 김양섭 절대 한국어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 발음기호. 모든 한글 문장에는 알파벳 발음기호를 둬서 직접 못 읽으면 알파벳 발음기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Korean language is also called Hangul. Kim's Absolute Korean, KAK, is designed so that foreigners can easily learn and speak Korean in a short time. 한국어는 한글이라고도 불립니다. 김양섭 절대 한국어는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 학습으로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은 이렇게 잉글리시 알파벳 발음기호를 뒀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어는 한글이라고 불린다. With phonetic signs. 한국어는 한글이라고 불린다. 김양섭 절대 한국어는 짧은 시간 학습으로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Like this. Composition of the Absolute Korean. 절대 한국어 구성. Absolute Korean is consisted of 3 books and 12 chapters. Each chapter is consisted of 2 parts. Learning and practicing. Each chapter should be learned first and then practice repeatedly. 절대 한국어는 3권의 책과 12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구성은 각 장마다 배움과 연습이라는 양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각 내용마다 배움을 먼저 한 후에 반드시 반복적인 연습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Contents. Book 1. Logic part. 논리 부분입니다. Pronunciation. 1장 발음, Words. 2장 단어, Josa. 3장 조사, Type of sentence. 4장 문장 형태, Book 2. Basic expression. 5장 기본 표현, Situation Korean. 상황 한국어, Scenario Korean. 7장 각본 한국어, Self-introduce. 8장 자기소개, Diary. 9장 일기, Situation dialogue. 10장 상황 대화, Book 3. Idiomatic farce. 11장 관용구, Reading. Step 1. 읽기 스텝 1, Reading. Step 2. Reading. Step 3. Reading. Step 4. Reading. Classic fairy tales. 고전 전래 동화죠. Chapter 0, Logic Part. 논리 부분입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tudying to understand a foreign language and studying to speak? There are 2 opposing circumstances for learning Korean.
That is the composition of the Korean textbook you will study.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과 말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상반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공부할 한국어 교재의 구성에 있습니다. Until now, whe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n general, it was taken for granted that the textbook consisted of the foreign language. In this case, you are right if you are trying to learn the foreign language to understand it. However, if you are trying to learn to speak a foreign language, textbooks made up of foreign languages are extremely wrong.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교재가 그 외국어로 구성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경우 그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배우려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어를 말하기 위하여 배운다고 한다면 외국어로 구성된 교재는 지극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For example, as an English-speaking foreigner, when trying to learn to speak Korean, if the textbook is mainly composed of Korean, it is for interpreting Korean. And interpretation is for understanding Korean, not speaking. Because, as an English-speaking foreigner, when you want to speak in Korean, the words you want to say in your heart are English, but the words should come out of your mouth in Korean. 예를 들어 영어권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말하려고 배우려 할 때 교재가 한국어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한국어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고요. 한국어를 해석하는 것은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권 외국인이 내가 한국말로 말하고자 할 때는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의 출발은 영어인 거죠. 그리고 입에서는 한국어로 말이 나와야 하는 거죠. In conclusion, if you want to learn to speak a foreign language, you should mainly learn from textbooks that flow from your native language to a foreign language. So, if you want to learn to speak Korean as an English-speaking foreigner, you must learn from English to Korean. Kim's Absolute Korean is a book and method that focuses on this logic. 결론적으로 외국어를 말하기 위해 배우려고 한다면 주로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흐르는 교재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으로서 말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영어에서 한국어로 전환한 한국어 교재로 배워야 합니다. 절대 한국어가 바로 이러한 논리에 초점을 둔 책이고 방법입니다. I will say it again through a puzzling picture problem. Not religious. Suppose God shows you two gifts and you choose one.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둘 중에 하나 선물을 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If you select the gift on the left, you will be given the ability to immediately speak any Korean in English. 왼쪽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국말이든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If you choose the right gift, you will be given the ability to speak Korean in any English.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어든지 한국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Now, as an English-speaking foreigner, which one would you choose from the standpoint of learning Korean, left or right? 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다면 왼쪽을 택하겠습니까? 오른쪽을 택하겠습니까? Of course, all English-speaking foreigners who want to learn Korean will choose the right side one. Then, as you wish, you should learn Korean with the flow of Hangul from English. And the textbooks should also be studied with those textbooks. 자, 모든 영어권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영어에서 한국어로 말하고 싶은 거죠. 한국말을 배우는 목적이. 그러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흐르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교재 또한 영어에서 한글로 흐르는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The flow of English in Hangul on the left is the flow that Koreans should choose to learn English. 왼쪽 한국어에서 어떠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한국 사람들도 이걸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이해만 하는 것이죠. 영어를 말을 못합니다.
Currently, most Korean textbooks for foreigners are composed only of Korean, so it is not speaking Korean but understanding Korean. Kim's Absolute Korean, on the other hand, is the most excellent Korean language learning for English-speaking foreigner because it learns from the flow of English to Korean, and the Absolute Korean textbook also consists of the flow from English to Korean.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이 다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흐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권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이해를 시키는 거지 말을 시키는 한국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절대 한국어는 영어권 외국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한국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재 또한 영어에서 한글로 흐르는 식의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Chapter 1 Pronunciation 1장 발음. At this stage, learn the sound of Korean pronunciation and practice. Each Korean has English phonetic signs. After learning, practice without English phonetic signs. 이 단계에서는 한글 발음의 음가를 익히고 연습합니다. 각 한글은 영어 발음 기호를 두었습니다. 익힌 후에는 영어 발음 기호 없이 발음하는 연습을 합니다. Each letter in Korean is pronounced by combining consonants and vowels. 한국어의 각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 발음이 됩니다. Read each Korean letters. This line is consonants. This line is vowels. Combine consonants and vowel. 그, 오, 고. 그, 요, 교. 그, 우, 구. 그, 유, 규. 그, 의, 그. 느, 오, 노. 드, 오, 도. 르, 오, 로. 무, 오, 모. Like this, we will study. Read without phonetic signs. Practice again without phonetic signs. 그, 오, 고. 그, 요, 교. 그, 우, 구. 그, 유, 규. 그, 의, 그. 느, 오, 노. 느, 요, 노. Like this, repeat practice again. Combine consonants and vowels to complete letters and read. Combine yourself, consonants and vowels, and pronounce them. 그, 오, 고. 그, 요, 교. 그, 우, 구. 그, 유, 규. 노, 오, 노. 노, 요, 뇨. Like this. Practice again. Chapter 2 Words. 2장 단어입니다. In all languages, the materials that make up the sentence are a lot of words. In this book, about 1,000 words are learned in each field. After learning, practice without English phonetic signs. 모든 언어에 있어서 문장을 이루는 재료는 수많은 단어들입니다. 본 책에서는 약 1,000개 단어를 분야별로 익히도록 하였고, 익힌 후에는 영어 발음기 없이 바로 읽는 연습을 합니다. Job, noun. 인물, 명사. Father, 아버지. Phonetic sign, 아버지. Pronounce. Brother, 형, 형. Son, 아들, 아들. Grandfather, 할아버지, 할아버지. Uncle, 삼촌, 삼촌. Aunt, 이모, 이모. Cousin, 사촌, 사촌. Like this, we will study. Write in Korean 3 times and read. Without Korean, pronounce yourself. Father,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Brother, 형, 형, 형. Son, 아들, 아들, 아들. Grandfather,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Uncle, 삼촌, 삼촌,
삼촌. We will study like this. Chapter 3 조사. 3장 조사. There are several conditions for forming a Korean sentence. Among them, the role of josa is important in representing the role of each word in a sentence. I think that Korean and Japanese are the only languages that have such josa function in a sentence. 한국어 문장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구성 조건들이 있습니다. 문장에서의 각 단어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이러한 조사 기능이 있는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There is something called josa in Korean which is similar to the English preposition. However, this Korean josa and English preposition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한글에서 영어 전치사와 비슷한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글 조사와 영어 전치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So foreigners who want to learn Korean should understand this point first. The following 3 Korean sentences are same meaning. What do you feel in these sentences?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세 한글 문장은 같은 의미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Change the order. 간다 학교에 나는. 간다 학교에 나는. That is, Korean language has nothing to do with order. In English, the order of the words that make up the sentence is important. For example, an English sentence is composed as a sentence only after subject followed by verb. 한국어는 순서와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은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와야만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However, the order of the words constituting the sentence in Korean is not so important. This is possible because there is something called josa in Korean. 그러나 한국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어에 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Learn josa representing subject.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를 학습하시오.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is 조사 representing subject. They were in Seoul. 그들이 or 그들은 anything okay. 이 or 은 조사 role is 조사 representing subject. He and I are friends. 그와 나는 친구이다. 는 is 조사 representing subject. Spider is not an insect.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는 is 조사 representing subject. 아버지는 father sleeps now. 지금 주무신다. 아버지는 는 is 조사. Jane got up at 6. Jane은 6시에 일어났다. 은 is 조사 representing subject.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책상 위에 있는 책은 은 is 조사 representing subject. Chapter 4 Type of Sentence 4장 문장 형태. In any language, there are 3 types of sentences: general sentences, negative sentences, and questionable sentences. After learning, practice to say without English phonetic signs. 어느 나라 언어이든 문장은 주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이렇게 3 종류의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문장의 형태를 익힌 후 영어 발음 기호 없이 바로 말하는 연습합니다. General sentence. In Korea, the schedule is subject, remainder, and verb. But in English, subject schedule is subject, verb, and remainder. It is different. I'm a student. In English, schedule is subject, verb, and remainders. In Korea, subject, remainder, verb.
like this. 나는 학생이다. Write and say in Korean. I'm a student. Subject, 나는. Remained, 학생. Verb, 이다. Like this, we will study the type of sentence in Korean. Chapter 5, Basic Korean. 5장 기본 한국어. Learn basic sentences that you should know basically in a conversation or sentence. After learning the basics of common conversation, practice to say without English phonetic signs. Learn the basic expressions of 330 sentences. 대화 또는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 문장을 익힙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익힌 후 발음기호 없이 말하는 연습합니다. 330문장의 기본 표현을 학습합니다. Say basic English with Korean. 기본 영어를 한국어로 말하시오. How much money do you have? 돈 얼마 갖고 있어요? 돈 얼마 갖고 있어요? Do you have tim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Nice to meet you.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Goodbye.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this, we will study basic English. Chapter 6, Situation Korean. 6장 상황 한국어. Every language has sentences to be us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which it is used. So, you learn sentences that are mainly used in each situation. After learning, practice to say without English phonetic signs. 모든 언어는 주로 사용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과 상황별로 주로 사용하는 문장들을 익히도록 하였고, 익힌 후에는 발음기호 없이 말하는 연습합니다. Samples, hotel. When did you make a reservation? 언제 예약하셨나요? 언제 예약하셨나요? Do you have a room for tonight? 오늘 밤 묵을 방이 있나요? 오늘 밤 묵을 방이 있나요? I booked a single room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싱글룸 하나 예약했어요. 일주일 동안 싱글룸 하나 예약했어요. I want to check out.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Like this, we will study situation English. Chapter 7, Scenario Korean. 7장 각본 한국어. Let's assume that you can speak well in Korean now, after you have learned Korean. But if you don't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what would you say? Therefore, the scenario Korean is to prepare sentences to say to Korean in your own native language first.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이제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을 잘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할 말이 없다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각본 한국어는 한국인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기 전에 할 말을 자신의 모국어로 상황별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On the road. Sample, on the road, 길에서. Excuse me, could I ask the way? 실례합니다. 길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실례합니다. 길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How do I get to Gangnam Express bus terminal?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친절에 감사합니다. 친절에 감사합니다.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Like this, we will study the scenario Korean. Chapter 8, Self-Introduce. 8장 자기소개. Practice introducing yourself fluently in Korean. We cannot practice everybody's introduction, so let's practice the samples, and then practice with your own content.
After you have mastered the samples, and practice saying them without English phonetic signs. 한국어로 유창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개를 다 연습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 연습을 하고 자신의 내용으로 각자가 만들어 연습합니다. 예문을 익힌 후에는 발음기 없이 말하는 연습합니다. Iman from Philippines. 샘플, 필리핀에서 온 이만. I was born in Philippines in 1980 as the youngest child among 3 sons. 1980년 필리핀에서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80년 필리핀에서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My father died from illness when I was a child. 아버님께서는 병으로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병으로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Grandmother and mother raised us hard. 할머니와 어머니가 저희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저희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Although economically difficult, all 3 of our brothers went out of college.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우리 세 형제 모두 대학을 나왔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우리 세 형제 모두 대학을 나왔습니다. Like this, we will study self-introduce. Chapter 9, Diary. 9장 일기. If you practice to write diary in Korean, you can easily explain in Korean when you want. After learning various topics as samples, then practice to say without English phonetic signs. 한국어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하면 원할 때 한국어로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일기를 샘플로 구성했습니다. 예문들을 익힌 후 발음기 없이 말하는 연습합니다. Daily. 데일리 일기. I woke up earlier than usual today. 오늘 다른 때보다도 일찍 잠에서 깼다. 오늘 다른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I turned on the TV in bed and watched the news for 30 minutes. 침대에서 TV를 틀고 30분간 뉴스를 보았다. 침대에서 TV를 틀고 30분간 뉴스를 보았다. I jogged down the mountain with my pet dog. 나는 나의 애완견과 함께 산 아래까지 조깅했다. 나는 나의 애완견과 함께 산 아래까지 조깅했다. I ate Korean food kimchi stew and rice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한국 음식인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다. 아침 식사로 한국 음식인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다. Like this, we will study the diary. Chapter 10, Situation Dialogue. 10장 상황 대화. Practice Korean by virtualizing 10 conversations in each situation by setting up 10 situations. After learning the samples, practice saying English phonetic signs. 10개 상황을 설정하여 각 상황마다 10개의 대화를 가상하여 한국어를 연습합니다. 예문들을 익힌 후 발음기 없이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Nice to meet you. 처음 뵙겠습니다. This is samples. Nice to meet you. I am Yang from Vietnam.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양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양이라고 합니다. Oh, do you? I'm Kim Jin-soo. Nice to meet you. 아, 그러세요? 전 김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 came to Korea a month ago. 저는 한국에 한 달 전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달 전에 왔습니다. Oh, you do. What did you come to Korea for? 아, 그러시군요.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Like this, we will study. Chapter 11, Idiomatic Phrase. 11장 관용구. In each language, there is an idiom in which 2 or 3 words represent a new meaning in a single bundle. The best of this idiom is to memorize it or to practice it unconditionally until it comes out naturally.
각 나라 언어에는 두세 단어가 하나의 묶음으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관용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용어는 외우거나 자연스레 말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치가 아프다. It is very hard to explain in English. When you do not know what to do and how to think to solve this matter. It is used when you do not know what to do and how to think to solve this matter. 해결해야 할 일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I am in pain because of you. Sample sentence. I'm in pain because of you. I am in trouble because of my son. I'm in trouble because of my son. I'm in pain because of you. 나는 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This case. I'm in trouble because of my son. 내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We will study like this, the idiomatic parts. Chapter 12, reading. 12장 읽기. The best way to speak a foreign language fluently is to read it a lot aloud. It was organized to practice for each level.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어를 큰 소리로 많이 읽는 것입니다. 각 수준별로 연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Samples. 1. I am a boy. So I am not a girl. 2. You are a girl. So you are not a boy. 3. He is a man but she is a woman. 4. We are all students but they are teachers. 5. This is a desk and it is a chair. 6. It is milk and that is orange. 7. My book is on the desk but your pen is under the chair. 8. His coat on the bed and her socks in the drawer. 9. Our house in on the hill and their house is bottom of mountain. 10. I love you but you don't love me. 11. He likes her but she doesn't like him. 12. We wait for them but they don't wait for us. 1번 나는 소년이다. 그래서 소녀가 아니다. 2번 너는 소녀이고 그래서 소년이 아니다. 3번 그는 남자이지만 그녀는 여자이다. 4번 우리는 모두 학생이지만 그들은 교사입니다. 5번 이것은 책상이고 그것은 의자이다. 6번 그것은 우유이며 저것은 오렌지이다. 7번 책은 책상 위에 있지만 펜은 의자 밑에 있다. 8번 그의 코트는 침대 위에 있고 그녀의 양말은 서랍에 있다. 9번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있고 그들의 집은 산 밑에 있다. 10번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11번 그는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12번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We will study like this, the reading parts. Transmission Fairy Tale, 전래동화, Samples, 흥부전. Once upon a time, there were 2 brothers named Hungbu and Nolbu. To the younger brother, Hungbu, was virtuous and the older brother, Nolbu, was unkind. 3. One day their father called them up. If I die, divided the property in half and you each get a half. 4. But after their father died the bad Nolbu kicked Hungbu, his wife and his 9 children out. 5 inches Mom, I am hungry, Mom. Me too. The 9 children were crying. 6. They got the flu and starved. 1번 옛날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어요. 2번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지만 형 놀부는 심술이 사나웠어요. 3번 하루는 아버지가 2 형제를 부른 후 말했어요. 내가 죽거든 재산을 똑같이 둘이 나눠 가져라. 4번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못된 형 놀부는 흥부와 흥부부인 그리고 9명의 자식을 내쫓았어요. 5번 엄마 배고파 엄마 나도요. 6번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울었어요. Like this, we will study transmission fairy tales. Now, repeat again the composition. The Absolute English is designed 3 books and 12 chapters. Book 1, 2, 3. Book 1 is composed pronunciation, 발음, words, 1,000 words, 단어, 조사,
41 lessons. 문장 형태, type of sentence. 기본 표현, basic expression, 330 sentences. Book 2. Situation Korean, 상황 한국어, 30 situations. Scenario Korean, 각본 한국어, 21 scenarios. Self-introduce, 자기소개, 6 samples. Diary, 5 samples. 상황 대화, situation dialogue, 10 dialogues. Idiomatic phrase, 80 phrases. Reading, step 1, 11 stories. Step 2, 10 stories. Step 3, 10 stories. Step 4, 10 stories. Classic fairy tales, 20 stories. So far, we have held a special lecture on learning Kim's Absolute Korean, KAK, for 100 days. How was it? From now on, through 100 lectures for 100 days. You will not only be able to speak Korean freely, but will also have the qualifications of a good Korean instructor as a foreigner. 지금까지 절대한국어 100일 학습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부터 100일 동안 100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훌륭한 한국어 강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Of course, this is possible if you have 1% study and 99% repetition effort. I hope that you practice a lot and get great results. 물론 여러분들이 1%의 학습과 99%의 반복 연습의 노력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쪼록 연습을 많이 하여 훌륭한 결실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Those who have worked hard and are capable can obtain a KAK instructor certificate through an online exam. And those who have KAK certification can conduct KAK business in each country. 열심히 노력하여 능력을 갖춘 사람은 온라인 시험을 통해 KAK, Kim's Absolute Korean 강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AK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각국에서 KAK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ooks and lectures in Absolute Korean are conducted from English to Hangul. So, if it is translated English into each language, it becomes the Absolute Korean of each language. So in the future, I plan to globalize the Absolute Korean by publishing a version in each language. Kim's Absolute Korean 절대 한국어는 영어에서 한글 버전으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죠. 이 영어 부분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면 세계인을 위한 김양섭 Kim's 절대 한국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절대 한국어를 세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Book 1, 2, 3, Kim's Absolute Korean. Kim's Absolute Korea KAK Special Lecture. 김양섭 절대 한국어 특강. The end. Thank you for joining.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